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음, 본문 시작하기 전에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 같은데, 우선 하나는 간단하게, 이거 뭐 급한 게 아니라서 자꾸 미루게 되는 것 같은데, 제 채널뿐만 아니라 지금 아무튼 이 유튜브 본사 고소당할 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유튜브 본사가 고소를 당해서 유튜브 코리아가 좀 망신을 당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짧게만 말씀드리면요. 제 채널뿐만 아니라 다른 데들도 요새 보면은 좀 몇몇 군데 난리이긴 한데, 우선 제 채널만 구독수가 너무 바닥을 치고 있어서요. 그 구독 구독이 아니죠. 조회수. 그러니까 제가 근거를 갖고 말씀드리는 건데, 자세한 근거는 나중에 시간 있을 때 말씀드릴 텐데, 우선 겉으로 드러나는 조회수의 최하 8배, 제 생각에는 뭐 10배도 넘을 것 같습니다. 그게 실제 구독 수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독자 수 아니고요. 조회수가 80이면 실제로는 뭐 88, 64, 640. 그리고 만약에 조회수가 200이면 28, 16, 1600. 최하 그럴 것 같습니다. 그냥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아무튼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뭐 그 드러난 숫자에 개의치 마시고, 공감하시는 분들은 요즘도 공유 굉장히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아무튼 널리 더 공유를 해 주십사 하시는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구멍가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이런 하찮은 작은 1인 방송을 이렇게까지 탄압을 하는 걸 보면,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뭔가 백년 적폐 집단에게 매우 사람들이 알면, 우리 국민들 유권자들이 알면 좋지 않은 그런 내용이 있나 보다 진짜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 좀 보시라고 권유드렸었잖아요. 근데 그게 IPTV에서 무슨 본방 뭐 결방으로 하면서 재생이 다시 보기가 안 되더라고요, 세상에. 그 내용에서 되게 중요했던 게, 우리나라 실권자들 1% 카르텔 안에 들어가 있을 게 분명한 50대 이상의 저명한 인사들이 연예계 지망생이라는 이른바 그런 사람, 젊은 여성들을 후원해. 뭐 하는 후원이겠습니까? 그리고 장자연 씨가 소속돼 있었던 그 소속사에서 어, 연예계에 데뷔시킬 목적이 아닐 것 같은 그런 이제 어린 연예계 지망생들을 좀 많이 뽑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라고 증언하신 분도 계셨거든요. 그 관계하시는 분이요. 그리고 실제로 장자연 씨 같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장자연 씨 말고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된다라는 이런 엄청난 증언들이 나왔는데, 그리고 장자연 씨는 이제 황망히 떠났잖아요. 한국을 떠나버리고, 게다가 이상호 기자님이 이거를 오랫동안 추적해 오신 이상호 기자님 방송은 어제 또 결방하셨거든요. 고발뉴스 뉴스방이. 그래서 아무튼 이래저래 지금 막바지로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 방학선 게이트, 밤의 대통령이라는 방가 집안, 그 다음에 김학의, 그리고 참 버닝썬은 또 세상에 아레나하고 버닝썬 관계자들이 지난주 금요일에 새로운 새 카페를 또 오픈을 했답니다. 이거는 스트레이트에서 보도해 주셨죠. 이게 다 가만두면 안 됩니다. 그죠? 다 잡아서 그냥 아주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와, 좀 그런 말씀 간단히 드렸고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어제 경기도에서, 그러니까 The Korea Basic Income Fair, 그러니까 한국형 기본소득 박람회를 어제 개최를
하셨거든요. 이재명 지사님이 경기도에서.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 대동세상을 기치로 내거셨는데 이게 뭐 보도도 안 되고 KBS에서는 조금 이따가 찬찬히 말씀을 드릴 텐데 아주 거지 발사기처럼 또 왜곡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사람들을 등신으로 아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면서 이런저런 제 생각이 든 거를 좀 말씀드려 보려고요. 이게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어제부터 제가 초록색깔 제목도 쓰기 시작했는데 뭐 저 생각으로 저 나름의 뭐 강물 아줌마의 우리 아줌마들의 뭐 개똥수다, 뭐 철학도 아니고 개똥 철학도 아니고 그냥 수다, 이런 차원에서 좀 폭넓은 이야기들이요, 이런저런. 그래서 뭐 그러니까는 뭐 플라톤을 여기 플라똥이라고 써놨거든요. 뭐 플라톤, 우리 아줌마들도 플라톤 노자 공자 맹자 이런 얘기들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걸 뭐 거창하게 뭐 인문학이 어쩌니 이러기에도 명구스럽고 좀 웃긴 것 같아갖고 그냥 개똥수다 이렇게,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아줌마의 개똥수다를 한번 펼쳐보자면요. 이게 우리가 다 알잖아요.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제세이화,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깨우쳐서 다스려서 깨우치게 한다, 이런 뜻이죠. 홍익인간 제세이화, 그리고 인내천, 민심은 곧 천심이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게 우리 단군 사상이죠. 이게 우리의 뭐 기원전 2333년까지만 쳐줘도 5000년이 넘은 우리 한민족의 사상 글쎄요, 삶의 기본이죠. 우리들의 생각이요. 그러면 이게 BC 2400년까지 최소한 잡아도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 지금 우리 현대를 지배하는, 특히 이제 뭐 그 잘났다는 서양 철학 이런 거를 한번 보면요. 뭐 그리스 철학 빼면 서양은 자빠지거든요. 쓰러지거든요. 근데 그 그리스에서 뭐 소크라테스, 플라똥,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들 나오기 뭐 전에도 뭐 이것저것 파들이 있었습니다. 뭐 누구 이렇게. 근데 어쨌든 예, 6세기까지 쳐줍니다. 6세기. 그러니까 BC 500년이죠. BC. Before Christ. 기원전 6세기. 여기를 뭐 배운 사람들이 뭐 Axial Age 이렇게 부르거든요. X라는 건 그 지구에 축이 있다는 그런 식의 축이요. 어떤 축. 그러니까 축을 이루는 시대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종교와 철학들을 망라하는 서양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그쪽이요. 중근동 그 소아시아 반도 그쪽에 그 그리스가 있었던 거기에서는 소크라테스, 플라똥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는 이제 그때 부처라는 그 어떤 깨달은 사람이 나왔죠. 그리고 중국을 그러니까 이거 극동 동아시아에서는 노자 공자가 나타났다, 이러면서 이때 인류의 어떤 의식 인식에서의 전 지구적인 전환이 질적인 변환이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거창하게 이때를 Axial Age 뭐 어쩌고 이렇게 부릅니다. 대충 시점들은 뭐 50년, 100년 이렇게 왔다 갔다 차이가 나는데요. 그냥 통틀어서 이때를요. 그러면 이때 이제 제가 왜 플라톤을 똑바른 이름으로 안 불러주고 플라똥이라고 부르기로 했냐 하면요. 하도 기가 막혀서요. 플라톤. 그러니까 한 세 가지로 뭐 우리는 뭐 복잡하게 뭐 개념이 어쩌고 이런 거 우리는 뭐 별로 뭐 관심 없고, 그죠? 핵심만 얘기를 좀 해보면요. 첫 번째로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이 플라톤이 뭐라 그랬죠? 이데아라는 어떤 절대선 이런 세계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동굴이다. 그러니까 이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쓴 글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냥 플라똥의 스승이었는데 나중에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 소크라테스가 죽고 난 다음에 플라똥이 뭐 스승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면서 이제 막 써놓은 거기 때문에 다 플라똥의 얘기로 보면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동굴이다. 동굴인데 동굴 속에서 동굴 가운데에서는 횃불이 이렇게 불더미가 타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동굴 벽을 바라보고
이렇게 서가지고 그 동굴 벽에 비친 이 중간에 있는 불 때문에 동굴 벽에 비친 자기 그림자를 보면서 그것이 진실인 건 줄 알고 살아간다. 다 속아 산다. 진실을 모른다. 이데아를 모른다. 라고 얘기를 했죠. 뭐 거기까지는 동의해 줄 수 있죠. 근데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냐면 근데 이 일반 사람들이 진실을 알면 그 순간에 동굴 밖으로 나가서 햇볕을 보고 진실을 알면 그 순간에 눈이 멀어버린다. 왜? 일반 사람들은 멍청하다. 대가리가 안 따라가서 눈깔이 먼다. 요따오 망발 개소리를 짓거린 사람이 요 플라똥입니다. 그러면서 그따오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뭐라 그랬냐면 민주주의, 일반 국민들이 주인인 이런 정치 제도는 독재, 나쁜 놈 한 놈이 다스리는 독재 다음으로 거지 발사계 같은 정치 제도다라고 아주 터진 입이라고 잘 떠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진실을 알면 눈이 멀어버릴 것 같은 이 멍청한 인간들은 그냥 철인이라는 뭐 유시민 같은 사람인가요? 뭐 조지 소로스 같은 애들이 철인입니까? 그 철은 이 강철이 아니고 깨달은 사람들 뭐 이런 그런 뭐 하늘이 본래 내린 그러니까 다스리기 위해서 본래 태어난 이런 인간들이 이제 그 사실을 진실을 알면 눈이 멀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적당히 대충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뭐 그러니까 선을 위해서 자기들이 옳다고 믿는 선을 위해서 일반 국민 일반 사람들은 이제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대충 거짓말하고 이래갖고 지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그냥 데리고 가도 된다. 요따 아무튼 이 망발을 떠든 인간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대대손손 그 극소수 지배자들 권력을 갖고자 하는 이들의 입맛에 완전히 딱 맞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있는 거죠. 요새도 뭐 우리나라도 뭐 정신없는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뭐 인문학 이러면은 뭐 우리의 그 홍익인간 제세 이화 인내천 이런 것들이 이것이 출발이면서 여기에 굉장히 많이 반영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것들보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테네의 건축 문화를 봐라. 오 플라똥 육갑을 떨지 않습니까? 진짜 옌병들을 떠는 이런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 사람들 너무 싫어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이때 또 인도에서는 부처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부처는 또 어떤 그 네팔 출신의 인도 음식 레스토랑 그 매니저가 늘 해주시는데 네팔 지역, 지금의 네팔 지역에서 태어난 왕자라고 하네요. 그래서 인도가 대국이라서 부처를 훔쳐갔다 막 이렇게 화를 내면서 그래서 인도 수상이 네팔에 오면은 부처가 네팔 출신이라고 얘기하고 일본 뭐 왕이나 이렇게 만나면 부처가 인도 출신이라고 얘기한다. 사기꾼이다. 막 이렇게 화를 내는 걸 듣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부처님의 엄청나게 혁명적이었던 부분은 이게 많이 퇴화됐는데 실제로는요. 뭐였냐면 힌두교는 이렇게 딱딱 계급이 있잖아요. 뭐 윤회가 돼서 죄를 많이 지으면은 뭐 해갖고 브라만, 그다음에 크샤트리아, 그다음에 뭐 바이샤, 수드라, 그리고 그 불가척 촌민 아니 불가 아무튼 그 뜻이 뭐냐면 너무나 천해서 건드리면 안 되는 그런 아웃캐스트 이렇게 계급으로 딱딱딱딱 나눠놨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사실은 그 힌두교의 몇천 년 된 그 동네의 이 계급제, 이 말도 안 되는 인간차별, 이거를 혁파하신 게 엄청난 메시지였죠. 그래서 누구나 다 열심히 기도하면 성불하고 해탈할 수 있다. 그 해탈이라는 게 본래 그 인라이트먼트 이게 힌두교에서 이제 브라만 중에서도 최고 높은 계급의 남자들만 그 자격을 갖고 태어나는데 이 남자들이 이제 현세에서 도를 깨우치면 그 인라이튼 하는 이런 거. 근데 그거를 그 최고 상위 계급의 그 뭐 왕족 이런 애들이요. 그런 브라만들이 아니라 불가측 천민 옆에 가면 안 되는 그런 아무리 그러니까 세상에서 힌두교에서 천하게
만들어 놓은 신분일지라도, 그리고 여성이더라도 아무튼 깨우칠 수 있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엄청나게 혁명적인 메시지였죠. 그러면 우리하고 가까운 이제 여기 동아시아로 왔을 때요. 그러니까 노자와 공자가 있었잖아요. 노자는 늙은 사람, 이래서 늙을 노자죠. 먼저 노자가 남긴 책은 딱 하나, 도덕경이잖아요. 도덕경. 근데 이 도덕경도 이제 주르륵 누가 옆에서 붙들고 안 놔줘가지고 그 글을 남겨주시지 않으면 당신을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이러고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져서, 그러니까 노자가 세상으로부터 이제 그 은퇴하려고 할 때, 그래서 주절주절 떠든 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도가 뭐냐 하면 그 도를 닦는 깨달을 도요. 그래서 도가도 비상도, 이거 그죠? 도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진짜 도가 아니다. 이런 유명한 말들이요. 그리고 무위자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 머무는 것. 이것이 최고의 경지이고, 세상이 이렇게 되면 더할 나위가 없다라는 게 도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덕은 뭐냐 하면 이 도가 최상의 가치인데, 도가 이루어질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덕이라도 펼쳐야 된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 덕의 영역이 정치를 하는 영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그 공자의 유교가 이 노자의 도덕이라고, 제가 이제 대충 그 핵심만 매우 그 러프하게,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매우 이제 그러니까는 그 혹시라도 전공하고 그러신 분들은 야 진짜 헛소리 대박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일반 사람들이 필요한 요만큼만 알면 대충 되겠다라고 제가 느끼는 제 수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있다는 거를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 정치를 펼치는 것에 있어서 이제 덕을 펼치는 게 되는 건데요. 이 대동, 우리 이재명 지사님이 대동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이 표현을요. 대동 세상이요. 근데 이거를 그 작전 세력들이, 이재명 극렬지리 작전 세력들이 하도 구호처럼 외쳐대길래 무슨 운동권처럼 그런 말 좀 쓰지 마시라고 제가 한번 방송 초창기에서 속상해가지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대동, 크게 하나가 된다. 이것은 본래는 공자가, 그러니까 그때 이미 불평등이 너무 심화되고 도덕적으로 타락해가는 인간 세상을 보면서 그 이상사회, 본래 함께 누리고 꿈꾸어 오던 그런 이상사회를 다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표현이거든요. 다 함께 대동. 그러면은 이제 공맹사상 이러잖아요. 공자가 공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맹자로 오면은 이 다음에는 뭐 신유교 뭐 이렇게 일로 너무 주자하게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제 머리 굴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말 따먹게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긴 그냥 다 무시를 대충 하고요. 저는 무시합니다. 뭐 제 수준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맹자가 이제 저는 이 유교 사상에서 혁명을 일으켰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맹자가 혁명이라는 말을 제일 먼저 썼거든요. 이건 뭐냐면 이제 뭐 군신유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왕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된다. 이게 이제 차별을 둔 게 아니라 전부 다 뭐 부부 유별 다 마찬가지인데, 그 상호의 자기들의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된다, 온전하게, 이런 거였는데, 군신유의에서 군이 왕이 왕답지 못하면은 갈아엎어도 된다는 그거를 얘기를 한 게 맹자죠. 저는 이게 엄청난 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게 다 중국 사람인지 아니면 공자가 동이족이었다는 얘기가 있고 막 이런데, 우리 동이족이었는지 아닌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그러면 중국과 대만 그리고 한국을 봤을 때 저는 이제 노장 사상과 공맹 사상이 우리나라에서, 특히 노장 사상이 우리나라에 뭐 태극기부터 시작해서요, 참 온전히 많이 남아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온전한 형태로 일반 사람들의
문화와 생활 속에 정말 많이 남아있다. 그거를 중국이나 대만의 그 일반 문화보다는 우리 문화에서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친일파들이 왜곡시켰다고는 하지만 태극기도 그렇고요. 그리고 특히 윷놀이 같은 거는 이제 주역이 본래 점을 어떻게 치는 거죠? 뼈다귀 같은 거 모아가지고 이렇게 집어 던져서 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또 혁명적인 가르침은 뭐죠? 그러니까 그 이 세상의 이치를 알고자 역을 배웠는데 역을 배우고 났더니 세상의 이치를 역을 배워서 깨닫고 났더니 근데 그 역을 그러니까 점을 칠 필요가 없게 되더라. 이게 뭐 순자가 이 얘기를 했나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그 마음길과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점괘를 스스로 좌지우지하게 될 수도 있게 되더라라는 어쨌거나 그 뼈다귀를 후다닥 던지는 그 주역의 기본 패턴이 어디에 남아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하죠? 윷놀이 하잖아요. 윷놀이 유술 오이야 하고 던지고 딱 정신일도 하사불성 이래가지고 모를 내야 되겠다 이렇게 딱 하고 확 던지면 모 그래서 진짜 윷놀이 정말 잘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게 우리나라에 참 많이 남아있고 그리고 특히 홍익인간, 제세이화, 인내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예수교가 많이 잘 퍼졌는가 하고 또 많이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또 딴 얘기니까요.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러면 다시 풀면요. 우리 이 구호 인제는 다 잘 알잖아요.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 이거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어느 분의 구호입니까? 모든 말을 다 한국말로 항상 우리말로 풀어서 얘기하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의 구호.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 이게 뭐죠? 공자의 대동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은 이제 그 사필귀정, 대동세상 이렇게 사자성어를 더 좋아하시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딱딱 떨어지는 표현 똑같은 뜻입니다. 이 두 분들은 플라똥이 어쨌네, 뭐 사회주의가 어쩌네 저쩌네, 뭐 소크라테스가 어쩌네 저쩌네. 이 플라똥 때 여기가 도시 국가였잖아요. 이때는 조금한 도시들이 다 흩어져서 하나의 국가였기 때문에 거기서 시티즌, 시민이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근데 지금은 네이션, 이렇게 단위가 많아지고 이렇게 네이션으로 해서 국민이 돼야 되고 국적, nationality, 국적이 중요한 이런 때가 됐는데도 우리 유시민 씨는 뭐 자기 이름 선전을 하는지 내가 자꾸 유시민을 저격을 하게 되는 이유는 이 플라똥의 진짜 넘버원 전도사잖아요. 뭐 좋아서 하는지 진짜 믿어서 하는지 어쩔 수 없이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뭐 깨시민이 어쩌고 뭐 시민 아니 왜 자꾸 시민이래. 우리나라에 군도 엄청 많아요. 에? 여기에도 경상북도 고성군 수께서도 이 기본소득 여기 참석하셨어요. 전라도, 충청북도 이런 군수들도요. 군이 있다고요. 유시민. 이 양반아. 자꾸 깨시민 타령 그만하라고. 군이고 면이고 읍이고 전부 다가 우리나라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이 똑같은 거를 하는데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경기도에서 오늘까지 그 유럽에서 영국에서 이 기본소득을 가장 처음 주창한 학자 뭐 이렇게 여러분들 모셔놓고 이제 대토론회 같은 거를 하는 박람회를 한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이게 얼마나 우리나라의 이 전통 수천 년에 이르는 이 이상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것과 잘 맞는 정책인가를 그리고 이제 두 분 정치 리더들의 생각이 똑같다는 것을 보이는 여기 뭐냐면은 문재인 대통령님 뭐죠? 아무튼 정책위원회에서 기본소득 이 위원회장 하신 분,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도 기본소득 부분을 맡고 있는 중앙정부의 분들, 이런 분들이 다 함께 참여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기본소득 개념이 착취 구조가 너무나 오랫동안 이제 정착되어 오고 변형되어 왔던 현재의 사회에서
이게 다시 대두되느냐? 이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 컨셉하고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모든 부문에서의 기술 발전이 너무 혁혁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장 이 기술이 도입이 되면서 노동, 즉 생산에 어떤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재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투여되던 사람들의 노동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당장 노동을 갖고 어떤 노동의 가치로 화폐를 받아서 먹고 사는 생활을 유지하게 되던 이런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어떻게 되냐,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냐, 줄어드는 거냐,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또 이것이 생산의 측면이었다면 또 하나는 이제 사람들은 생산을 하고 또 소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소비를 할 때는 소비 유통 구조를 통해서 소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소비 구조 유통 시스템에서도 그러니까 옛날엔 우리는 현금을 들고 가까운 곳에 가서 가게나 시장에 가서 필요한 걸 샀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그러니까 인터넷도 발달하고 뭐도 발달하고 그래갖고 우리나라에서 뭐 거의 쿠팡이 독점하잖아요. 전 세계는 아마존이 독점을 하고 그렇게 집에 앉아가지고 핸드폰으로 띡띡띡띡 하고 카드로 띡 돈 내고 그러고 나면은 택배로 문 앞에 띡 갖다 주니까 여기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골목 상권 이렇게 자영업 이런 전통적인 유통 시스템 속에서 종사하시던 분들이 이제 손님이 줄어드니까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너무나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난번에도 이제 그 기본소득하고 그러니까 페북하고 이재명 지사님이 같이 기본소득 얘기를 해갖고 그렇게 학대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서 얘기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낸 건 뭐냐 하면요. 인류를 노동이라는 힘든 것으로부터 해방시킨 겁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불경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이 너무 무식하고 성경은 좀 봤기 때문에 성경으로 쳐서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뭐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이브가 이제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를 말을 안 들어갖고 신의 말을 안 들어서 쫓겨나는데 그때 뭐라 그랬죠?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 먹지 못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출산을 할 때 아프게 만들겠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그 신이 뭐 때려 죽이겠다, 니네는 지옥으로 가라, 이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던 그냥 룰루리 그 놀면서 풍요를 누리던 그 에덴 동산, 그 낙원에서 그냥 낙원이 아닌 현실 사회로 쫓아낸 거잖아요. 그때 땀을 흘려야지만 먹을 수 있다. 여기서 나온 게 이제 뭐 가난할 때는 뭐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막 이런 거였죠. 근데 그것으로부터 인류의 지식이 축적되고 모여서 이룩해낸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낙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힘든 노동으로부터 우리 인류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있게 됐다고요. 그럼 이게 가능하려면 인간 전체가, 사람들 전체가 써야만 하는 것들보다 기계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게 더 많으면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더 많죠. 남아서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농사가 많이 져갖고 뭐 옥수수, 쌀 이런 게 미국에서 많이 남았다. 그러면은 그 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이러면서 뭐 아프리카에서 뭐 애들이 다 굶어 죽고 있습니다. 그니까 그 기부금 하루에 1년에 10,000원씩 한 달에 10,000원씩 내주시면 몇 명을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이딴 거 맨날 나오죠? 뭐 왜 그러죠 도대체? 아니 남는 거는 가격 올리려고 다 바닷물 같은 데다가 쳐넣어가지고 다 버리면서 왜 굶어 죽는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은 그렇게 그 제국주의의 수탈을 때문에 얘기 길어지니까 끊고요. 또 너무 속상해지니까 이런 말이 안 되는 개뻘짓을 하면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죠? 인류 전체가
노동해서 그러니까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재화, 그러니까 뭐 농산품, 공산품 이런 것들을 생산해내고 있다라는 그 결정적인 증거는 뭐라 그랬죠? 요새 돈이 돈입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달러를 종이하고 그 잉크만 있으면 그 글로벌 금융 자본 카르텔 그 인 미국 연방 준비 제도에서 겁나 지들 맘대로 팍팍 찍어낼 수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은 옛날에 본래 머니 돈이라는 거는 이거하고 바꿀 때 처음에는 직접 바꾸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 바꾸기 위한 수단으로 뭐 조개쪼가리 그다음에 금붙이 은 이렇게 물건을 갖고 왜냐하면 불편하니까요. 그렇게 교환 수단으로 했기 때문에 금이나 은이 만약에 뭐 100원이다. 그러면은 이거의 가치에 맞춰가지고 100원의 가치를 정해서 돈을 만들었는데 요샌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냥 통화 이러면은 이거하고 이거를 바꾸기 위한 하나의 수단 그거가로 된 거잖아요. 그거로 돼서 뭐 금의 얼마치가 돈이 얼마다 이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돈을 막 찍어낸다고요. 그게 양적 완화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거 이상의 더 큰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그죠? 인류가 몽땅 다 쓰고도 남을 만큼 생산성이 높아졌다. 해방인 겁니다. 노동으로부터의 해방. 그러니까 인류는 뭐 신이 쫓아냈다는 그 구약에 나오는 그 에덴 동산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 그 돌아갈 수 있게 정말로 뭐 천국은 right here, right now. 천국은 지금 여기이다. 라는 식으로 해낼 준비가 끝난 겁니다. 근데 이제 남는 문제는 그 이 소비와 유통이라는 시스템이 보다 사람들에게 편하게 가는 이 길에서 그러니까 연착륙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골목 상권과 뭐 많은 여타저타한 이유로 인해서 힘들게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이런 전통적인 유통 시스템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 절박하게 고통을 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새롭게 정비된 유통 시스템에서 안착하실 수 있는 길들을 찾아 나가는 이런 거에서 이제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진행을 이재명 지사님이 구상을 해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게 기본소득을 하는데 이 기본소득을 어떻게 하죠? 지역 화폐로 주시죠. 경기도에 있는 만 24세 청년들에게 우선은 1년에 100만 원 정도를 4분기로 나눠서요. 지역 화폐로 주면 이 지역 화폐를 자기 거주지에서 쓰면은 동네 지역에 있는 상권을 보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시는 건가요? 그냥 세금을 다 일반적으로 다 걷는 게 아니라 토지라는 절대로 늘어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늘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늘이 열렸다가 닫히는 순간까지 공개념 모든 인류의 것일 수밖에 없는 그 토지에다가 지금 특히 이명박근혜를 거치면서 택도 없이 낮아진 그 세금 그거를 최소한 정말 이건 후진국도 아니고 무슨 진짜 천민 자본주의의 끝판왕이죠, 끝판왕. 그렇게 너무 택없이 낮은 토지 보유세, 토지를 갖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세금을 조금은 내야죠. 왜냐하면 그 토지에서 벌어들이는 불로소득이 너무 어마무시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재원을 충당하시는 이런 모델을 만들어서 지금 노동이 세 가지 문제예요. 노동 생산에서부터 그 노동으로부터 소외될 수 있는 그러나 노동으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을 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이 노동력과 그 다음에 전통적인 유통 구조가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완전 질적으로 바뀌는 이것에서 연착륙하면서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편안하게 새로운 뭐라 그러죠? 생업의 새로운 경제 활동의
경로를 찾아 나갈 이럴 준비를 하면서 또한 동시에 극도의 불평등과 상위 1%, 상위 10%에 집중되어 있는 불로소득의 원천인 본래 공적인 개념인 토지에 대한 세금의 문제, 이런 복지로 가는 문제,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모델을 이제 실행을 하기 시작을 하신 거죠. 그러면 여기서요, 그 기본 개념인 기본소득이고, 이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보편복지라는 거는 무슨 뜻이죠? 선택적 복지 이러면은 뭐 만약에 그러니까 가난한 거는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한다 뭐 이러면서 네가 게으르고 네가 못났으니까 네가 가난한 거지. 네가 운이 없고 진짜 운빨이 너무 없이 사주팔자를 더럽게 타고 태어났으니까 네가 가난한 거지. 이따위 소리를 짓거리면서 그 없이 사는 사람들한테 마치 동냥하듯이 그렇게 주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그거는 선택적 복지라 그러죠. 없는 사람들 골라서 주는 거. 근데 복지는 이제는 그런 개념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이제 사회 제도, 이게 그러니까 사회 제도의 불평등, 시스템이 불평등을 너무나 강하게 몰아붙이는 쪽으로 잡혀져 버렸기 때문에 그 시스템 속에서 정말 학대를 당하는 수준으로 밀려나건 혹은 근데 거기서 또 더 심한 거는 뭐죠? 만약에 가장이 몸이 아파져 버렸다. 그러니까 정말 그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과 상황에 처한 이런 사람들, 이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떤 그 기초 복지 제도로 사회에서 보호해주는 그것이 1차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보호의 개념이면서 동시에 보편복지라고 하는 건 그냥 돈이 많든 적든 부모를 잘 만났든 못 만났든 뭐 지금 생활 상태가 어떻든 아무 상관없이 그냥 그 한 사회의 성원이면 그것 자체로서 그 복지의 대상이 되는, 그러니까 당연한 권리가 되는 이런 개념이 훨씬 더 많이 퍼져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는 일하지 않아도 즐거울 수 있는 사람의 본성, 만약에 그런 시대가 오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이 창조해 놓은 창조 예술품을 향유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어떤 예술 작품 같은 것들, 사람의 모든 행위는 다 예술이잖아요. 그거를 창조하거나 아니면은 자연을 즐기거나 뭐 이런, 그러니까 에덴에서 그랬던 것처럼 본래 사람의 본성, 서로 위하고 아끼고 서로 존중하면서 자유롭고 행복할 권리, 이렇게 가는 여기에 이 기본소득 개념이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보편복지의 출발로서의 기본소득 개념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어제 KBS에 보면은 이제 지역 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인뉴스, 제가 경기도 사니까 경인뉴스에서 뭐라고 떠드나 한번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청년 기본소득 이거를 보편복지로서 경기도에 살기만 하면 누구나, 예를 들면은 뭐 무슨 뭐 가계 소득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업 상태냐 아니냐 아무것도 안 따지고 주는 이런 보편적인 복지 개념인 기본소득을 마치 마치 뭐 없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이거 그 선별 복지인 것처럼 너무 사기를 치면서 언론이 해가지고 정말 별 관심 없고 찾아보지 않으시는, 그런 바빠서 찾아보지 않거나 관심이 없어서 찾아보지 않으시는 분들은 복지 이러면은 쓸데없이 세금 걷어가지고 나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 세금 뺏어다가 왜 일 안 하고 노는 사람들한테 돈을 주냐, 미쳤냐, 닌 좌파, 니네 뭐 하는 거냐, 이 빨갱이들, 이렇게 나가게 만드는 그따위 짓을 KBS가 여전히 열심히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런 아쭈공갈 날공갈 염소똥을. 와, 정말 우리나라 언론입니까? 뭡니까?
언론입니까? 기득권의 앞잡이입니까? 기득권 앞잡이 맞죠? 이런 근데 그건 정말 아니다.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본래의 개념은 그것은 진짜로 아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을 왜 해야 하는가? 뭐 기본소득 또 안 주고 진짜 이상사회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일하고 싶은 사람이 일하고 뭐 어쩌고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놓여있는 그러니까 소비 유통을 통해서 놓여있는 것들을 필요한 사람들이 그냥 가져가고 그리고 그 매개체인 이거하고 이거를 바꿔야 되는 그 뭐 돈, 화폐 이런 개념 자체도 없어지면은 더 원칙적인 것일까요? 근데 그거는 이제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상태니까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거는 물건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시스템을 그렇게까지 운용을 하기에 당장 답이 안 나오는데 이 소득, 인컴이라는 개념은 뭐죠? 그러니까 수입이잖아요. 수입. 가처분 수입을 내가 당장 쓸 수 있는 수입, 즉 화폐, 물건을 교환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지만 이거를 그러니까 맞바꾸면서 살고 그래야지만 경제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전체 시스템이. 그래서 이게 당연히 가져야 할 소득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고 이거를 피해갈 도리가 없다. 이거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으로 공장 같은 데서 생산성이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자본가들은 일단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많이 버는 그거에 눈이 빨간 것들이니까 노동 부문을 다 배제를 하고 근데 기본소득은 없고 그러면은 생산은 연병 엄청나게 많이 해놨는데 그걸 누가 사요? 누가? 에? 사야 되잖아요. 산다라는 게 유통이잖아요. 누가 그걸 소비를 해줘야지 돌아갈 거 아닙니까? 자본과 노동과 모든 것이 함께 편안하게 공존하는 사회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필수 불가결한 개념이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보장받은 상태에서는 보다 더 창조적이고 보다 더 혁신적인 영역들의 생각을 집중하면서 4차 산업혁명, 즉 인류 전체를 힘겨운 노동과 위험한 이런 지경으로부터 더 혁신적으로 해방시킬 수 있는 이런 엄청나게 큰 신기술 같은 데에다가 창조적인 자신의 본성 같은 걸 더 쏟아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하면 공멸하는 거예요. 공멸. 그러니까 그 누구예요? 이 백년적폐, 그다음에 그 친일, 토착 왜구, 가진 건 돈밖에 없는 동포 여러분, 나베 경원 씨, 지금 그렇게 개기면 결국 댁님들도 다 죽는다고, 뭐 사람들 뭐 없이 사는 사람들 그렇게 깔보고, 뭐 레드카펫 깔고, 뭐 꼴값 떨고 싶으면 정신들을 차리시고, 예?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로 가지 않으면 댁들도 발붙일 곳이 없어요. 동포 여러분. 예? 친일, 적폐, 숙골, 동포 여러분. 그리고 가진 건 돈밖에 없는 답답이 한심한 여러분. 그리고 개비에스 같이 무슨 기득권의 나팔수 사기꾼에 동참하는 이 양반들아 정신 좀 빨리 차리시라고. 그러고 자꾸 또 쓸데없는 소리 그만 떠들고 오늘은 여기까지 떠들어 보겠습니다. 금방 또 뵙겠습니다.